이른 아침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세아 건설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오른편 구석에는 물품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서는 경비원 정만석이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만석은 야간 근무조였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로가 엿보였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만석은 직원들을 만나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지만 인사를 받아주는 직원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시선을 외면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만석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듯 그냥 지나쳤고 일부는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그래도 정만석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수십 년간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만석이 조용히 걸레를 헹구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빠르게 들어서던 남자가 자재 박스 모서리에 바짓바늘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발목이 접힐 뻔한 순간 그 남자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라 빨개졌어요. 세아 건설 인사부장 도기훈이었어요. 몇 년 전 승진한 이후로 회사 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인물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던 직원들조차 숨죽이게 만드는 권위가 풍겨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도기훈은 바닥과 자재 박스를 한번 훑어본 뒤 곧장 경비원 정만석을 향해 눈을 날카롭게 세웠어요. 그의 시선은 마치 송곳처럼 정만석을 찔렀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입구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말이야. 출근길에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싶었어. 도기훈의 목소리는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날카로웠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일순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정만석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도기훈은 옆에 있던 양동이를 거칠게 들어올렸어요. 그 안엔 걸레를 헹구던 더러운 물과 커피 찌꺼기, 담배꽁초까지 섞여 있어 악취가 확 퍼졌죠. 양동이 안의 물은 흙탕물처럼 검붉게 변해 있었어요. 경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야?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도기훈은 주저없이 양동이를 들어올려 그 안에 든 오물을 정만석의 머리 위로 부었어요. 순식간에 시커먼 물과 온갖 쓰레기들이 경비원 정만석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냄새 섞인 물은 정만석의 얼굴과 어깨,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만석의 하얀 셔츠는 순식간에 얼룩덜룩한 갈색으로 물들었고 얼굴에서는 더러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정만석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 숨을 들이켰어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죠.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정만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을 뿐이었어요. 도기훈 부장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죠. 몇몇은 재빠르게 자리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정만석의 얼굴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굴욕감보다는 체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천천히 손을 올려 얼굴에 물기를 닦으려 했지만 손마저 더러운 물에 젖어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인사팀 신입사원 이하은이었죠. 다른 이들과 달리 이하은은 망설이지 않고 정만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이하은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정만석에게 건넸어요. 이하은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눈은 화가 나서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좀 닦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손수건을 내미는 이하은의 손이 살짝 떨렸고 정만석은 물기가 줄줄 흐르는 얼굴을 느리게 쓸어내렸어요. 고마워요. 아침부터 이런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네요. 정만석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지만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수건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민폐라니요? 이런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아저씨가 잘못하신 건 없어요. 도기훈은 그 모습을 힐끔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치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정만석은 도기훈 부장이 자신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기훈은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인사부서의 부장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처지의 사무직 직원에게 따졌다가는 일자리를 잃을 게 뻔했어요. 나이 들어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참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정만석은 현관 앞에 쏟아진 오물과 쓰레기를 묵묵히 치웠습니다. 얼굴에서는 여전히 물기가 흘러내렸고 경비복은 이미 더러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래도 정만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일을 마무리했죠. 퇴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간신히 몸을 씻은 후 젖은 옷을 입은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정만석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죠.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걸레질하는 정만석의 손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눈빛은 고요하게 바닥에 머물러 있었죠. 얼굴에 남은 상처 자국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정만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어요.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했죠. 그런 정만석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하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인사팀 신입사원 이하은은 어제 자신이 도왔던 일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정만석 옆에 섰어요. 이하은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신 거죠? 정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묵직했죠. 괜찮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죠. 그 말에 이하은은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어요.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죠. 그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음료캔을 정만석에게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번화가의 고급 일식집에서 인사팀 회식이 있었어요.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자 도기훈 인사부장은 점점 이하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팔을 감싸고 어깨를 두드리며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이하은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신입사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먼저 일어나면 어떡해? 여기 앉아. 도기훈의 강압적인 말에 이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른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이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이하은은 인사팀장 오세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죠. 손에는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어제 도기훈 부장님의 성희롱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오세진 인사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하은 씨, 당신이 이기기 어려워요. 도기훈 부장은 창업주 아들이고 회장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이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이하은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도기훈 인사부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차갑게 말했죠. 이하은 씨, 업무 능력 미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이하은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정말 업무 능력 때문인가요? 제가 문제 제기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도기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증명해보세요. 당신 말이 맞다고 누가 증언해 줄 것 같나요? 그날 이하은은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기훈 인사부장이 대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인력 효율화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도기훈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력 구조 조정이 필수입니다. 경비, 미화뿐 아니라 현장 기능공도 효율화 대상이에요. 현장 인력 30% 감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때 김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도기훈 부장님,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 못 맞춥니다. 안전사고 납니다. 현장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이에요. 김현장 소장의 목소리에는 염려와 불안이 묻어났어요. 도기훈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어요. 위험하면 CCTV 달면 됩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낫죠. 인건비도 절감되고 실수도 없으니까요. 김현장 소장은 더 말하려다가 도기훈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죠. 몇몇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회사 식당 복도에서 정만석 경비원은 정민호 회장을 조용히 붙잡았어요. 정민호 회장은 세아건설의 최고 책임자였죠. 놀랍게도 정민호는 정만석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민호 회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만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너도 알지 않나? 현장은 사람이 지키는 거란 걸.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눈과 경험이 사고를 막는다는 걸 말이야. 그 말에 정민호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대강당에서는 세아건설 무죄해 10주년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은 현수막을 달고 의자를 정렬하고 음향 시스템을 점검했죠.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민호 회장은 무대 위에 서서 준비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며칠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정민호 회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던 겁니다. 비서실장, 이번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최유정 비서실장이 다가와 보고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행사 일정표가 들려 있었죠. 네, 회장님. 협력사 대표님들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도 참석 확인했습니다. 최유정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분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호 회장은 고민 끝에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분, 그날 무대에 세웁시다. 최유정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원들 반응,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기훈 인사부장의 반발도 있을 텐데요. 정민호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감당해야죠.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배워야 하니까요.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때입니다. 최유정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죠. 오랜 시간 회장을 곁에서 지켜봐 온 최유정 비서실장은 정민호 회장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오세진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하은의 해고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정민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오세진 팀장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이하은 씨 관련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오세진 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죠.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한 신입사원의 서류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정민호 회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물었어요. 이 해고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진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아닙니다. 이하은 씨는 도기훈 부장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고된 것이죠. 정민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도기훈 부장에 대한 다른 불만 사항도 수집해 주세요.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세진 팀장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느껴왔던 억압이 드디어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졌죠. 마침내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정민호 회장은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오세진 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정민호 회장에게 건넸죠. 사실 이미 몇 가지 증거는 수집해 두었습니다. 이하은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민호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고 오세진 팀장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겠죠. 도기훈 인사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만석 경비원을 불러 면담하고 있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사무실이었죠. 정만석은 경비복 차림으로 도기훈 부장 앞에 서 있었어요. 70대의 노인이 젊은 상사 앞에 선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정경비, 알다시피 회사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문에 AI 무인 출입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도기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죠. 정만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깊은 눈빛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죠. 오랜 세월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건 회사에도 부담입니다. 그만두세요. 나이 많으니까 연금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기훈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말이 정만석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또는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정만석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알겠습니다. 도기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직서를 내밀고 사인을 요구했어요. 정만석은 천천히 사인을 한 후 사무실을 나왔죠. 도기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경비원 하나를 내보낸 것이 큰 업적이라도 되는 양 자신에게 만족했죠. 또 하나의 노후 인력을 정리했군. 이제 더 효율적인 회사가 될 거야. 퇴근 후 정만석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낡은 금고를 열어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죠. 세아건설 초창기 시절 직원 명단이란 제목의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도창훈이란 이름도 보였죠. 도기훈 인사부장의 아버지였어요. 정만석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과 도창훈이 함께 건설 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는 정만석의 눈에는 추억과 회한이 교차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동료애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죠. 그 아들이 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구나. 정만석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죠. 민호야, 나다.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 전화 너머로 정민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네, 아버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만석은 이어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죠. 그 아이, 이하은은 어떻게 됐지? 정민호 회장이 대답했어요. 연락했습니다. 기념식 날 올 겁니다. 정만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죠. 좋아. 이제 세아건설이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만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결연한 의지가 번졌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세아건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가 꿈꿔왔던 바로 그 회사의 모습이었죠. 대강당은 직원들과 협력사 대표, 지역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세아건설 무죄해 10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죠. 도기훈 인사부장은 최전열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자신이 주도한 효율화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죠. 정민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넘쳤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아건설이 무죄해 1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민호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회사의 뿌리 세아건설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이 오갔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누구일지 궁금해했죠. 정민호 회장은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했어요. 모시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경비복 차림의 정만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도기훈 인사부장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죠. 그의 손이 떨려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렸고 연설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혼란스러움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죠. 정만석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죠. 모두의 시선이 경비원 복장을 한 노인에게 쏠렸어요. 저는 정만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그저 경비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를 세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경비원의 정체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도기훈 인사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사람을 줄이면 비용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회사도 무너집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세울 때의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건물은 철근으로 세우지만 회사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었죠. 정만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고 있었죠. 수십 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그의 말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경비원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지켜온 사람들이지요. 회사를 지키는 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든 분들이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정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은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듯 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근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기능공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리는 엔지니어들, 현장을 지키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바로 이 회사의 실제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당은 정적에 빠졌다가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일부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도기훈 인사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죠. 정만석의 눈빛은 묵직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30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의 꿈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자 했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 그가 꿈꿔왔던 이상이 이제야 실현될 순간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정민호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버님의 말씀처럼 세아건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가 그 가치를 잊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민호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도기훈 인사부장은 인사 전횡과 성희롱 은폐 건으로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순간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도기훈 인사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창업주 아들이다. 당신들이 무사할 것 같아. 정민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죠.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창업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부당한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두 명의 경호원이 도기훈 인사부장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단호했죠. 도기훈은 분노에 차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건 음모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민호 회장은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그의 태도에는 이제 주저함이 없었죠.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기훈은 경호원에게 안내되어 퇴장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강당은 잠시 술렁이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정민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하은 사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뒷자리에서 이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죠. 정민호 회장은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이하은 사원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 개선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하은의 얼굴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정만석과 정민호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정만석은 이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로가 담겨 있었죠. 용기 있게 맞서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이하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호 회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죠. 오늘부터 세아건설은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오랜 시간 침묵했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변화를 원했던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죠. 네,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오랜 시간 침묵했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변화를 원했던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죠. 기념식이 끝난 며칠 후 세아건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건물 로비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부착되었죠. 사람을 먼저 세운다 세아건설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만석은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위치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의 명함에는 세아건설 조직문화 자문역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이제 그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 이하은이 경비실에 들러 정만석 자문역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자문역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만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나는 그저 시작점을 만들었을 뿐이야. 진짜 변화는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이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조직문화 개선팀에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현장 직원들의 안전 교육과 복지 개선이에요. 정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죠. 좋은 시작이구나. 사람이 행복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니까.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죠. 박 반장이 다른 작업자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정말 안전을 지키는 건 사람이에요. 기계는 그저 보조일 뿐이죠.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회사가 인정해주니 일하는 맛이 나네요. 작업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긍심이 넘쳤죠. 안전모를 단단히 고쳐 쓰고 더 꼼꼼히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민호 회장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의 옆에는 오세진 팀장과 최유정 비서실장이 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 회사가 진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요. 오세진 팀장이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호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죠. 세아건설이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겁니다.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정만석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으로 직원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의 모습이 이제야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세아건설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